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인 글을 대통령 되고 나서 두 번째로 SNS에 남겼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네. 가짜 아닌가? 저도 이분이 이런 오. 직접적인 언급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라는 그 생각을 하고 봤는데 첫 번째 개인적 소회는 당선되고 나서 남긴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 사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눈물 나. 왜냐하면 지금 LH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막 지금 세상이 막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지고 이제 또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와,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러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아이고 참.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 안에 말하자면 그 농사를 짓기도 하나 봐요. 관련해서 거기가 농가 지역이라서. 네. 그동안 그 한 10여 년 동안 있었던 비료 사용 그 내력부터 시작해갖고 영농 관련된 그 다른 묘목비 뭐 종자비 뭐 이런 거 산 거 있잖아. 고추 모종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것까지 전부 다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평 텃밭이요. 그러니까 20평이면은 아이고 시골에서 20평이잖아요. 20평 텃밭에 10년 동안 쓴 비료비하고 묘종 뭐 모목비 이런 걸 다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누구 잡는 거야? 대통령이 거기서 직접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이고. 그거 지키고 있는 누군가를 대통령 이름으로 목을 죄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가면. 아무튼 뭐 다른 언론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문 대통령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지금까지 꾹꾹 참았던 분인데 지금 어떻게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LH에 대통령을 넣고 거기에다가 선거까지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예전에 이런 일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사저 가지고 무슨 홍준표가 뭐 아방궁이라고 아방궁이네 했고 지금 이것도 지금 아이고. 다시 불법 건축물이다 뭐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마단이 튀어나와서 불법 건축단이라 그래서 그거 치웠거든. 그러니까 이걸 또 들고 나온다고 지금. 어쩌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네. 난 참 아무튼 그때 했던 짓을 자기한테 또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한테 하는 거면 참았지 이 양반이. 그렇지. 근데 그거 지금 누가 이거 지금 돌봐주고 있는 사람한테 그 압박이 가니까 이분도 화가 나서 그리고 얘기를 하신 것 제 같아요. 생각엔 아마 예. 노무현 대통령 공격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언론에서고 그때 엄청나게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방궁 표현한 게 누구야? 나경원이었어요. 홍준표 아닙니까? 나경원이었나? 나경원이 아방궁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놈이 쌍쌍이라 해서 아무튼 그랬었고 네. 아무튼 사절을 이 시골에다가 짓는 것 자체가 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강남 바닥에 짓자는 말은 아니지만 아니 걔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강남구 쪽에 지었으면 아무 말 없었겠네. 그래 그렇지. 이명박근혜 다 강남에 있는데 또 강남에 지어볼까? 아니, 그러면 또 국고 낭비한다고 또 얼마나 개지랄을 떨을 것이며 아니 지금도 뭐 국고 낭비한다고 난리예요. 지금 말도 안 돼. 그 어떻게 대통령이 퇴임하고 그럼 외국 가서 살까 그러면? 진짜 진짜 너무 좀- 속상하다 정말. 아니 대통령이 사저가 무슨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부동산 차익 낼 것도 아니고 법대로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직도 퇴임하지도 않은 아니 거기 대통령한테 외져가지고 무슨 그 부동산으로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요. 산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돼갖고 그러니까. 다 옮기라 그런데 그래 니들 그 땅 팔면 니들이 사서 거기서 집 짓고 살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강남에 사저 있는 이명박근혜가 그 이명박근혜를 옹호한 사람들이 그 밑에 따까리들이 양산 사저로 갈 문재인 대통령을 뭐
부동산으로 뭐라고 할 일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유일한 부동산이거든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진짜 그러니까 투기꾼을 어떻게든 만들고 싶으니까 지금. 아니면 농지법 위반이라도 걸고 싶고 건축법 위반이라도 걸고 싶고 어떻게든 이걸 건드리고 싶은 거지. 제정신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대통령님의 인격이 또다시 보이는 게 그 정도 하시지요.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가 하도 TV 토론하는데 저는 그때 보면서 제가 진짜 여기 혈압이 딱 올라가지고 쓰러질 거. 너무 홍준표가 너무 난리를 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보세요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보세요. 하도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몰라 난 안 들리고 막 그때 이러니까 한번 화내신 적 있어요. 화내셨는데 그게 그냥 이것 보세요 여보세요 딱 그랬더니 홍준표가 왜 누구한테 그딴 지금 뭐 막말을 하냐라는 식으로 또 난리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살이 많았어요. 그때도 맞아 형이었어 이씨. 형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네. 그때도 그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가 화냈던 게 제 기억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예요. 그때도. 아 맞아 이 보세요 맞아 이 보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변호사입니다 응, 하면서 그 맞아. 얘기를 이 화내면서 보세요. 이 한 보세요. 번 딱 봤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그때 보면서 와 정말 저였다면 얼굴부터 시작해가 일그러지면서 진짜 입에서 바로 쌍욕이 나왔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진짜 이보세요 정도가 이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제지하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그냥 이 정도 하시지요라고 점잖게 말하시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의 인격을 기레기나 야당 정치인이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이게 너무 지금 우리가 접한 비극입니다. 진짜 비극이고 비극입니다. 야당이 지금 신나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자기네들은 무슨 부동산 뭐 특감하자니까 발 빼놓고 대통령 갑자기 물고 누리지기가 있어. 자 게다가 지금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 오거돈 일가가 가덕도 인근에 땅을 8만 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사에 엄청 났거든요. 50년 전에 있던 거. 이 양반이 가문이 50년 전에 이미 가덕도가 될 줄 알고. 내 후손이 이 가덕도의 시장이 되면 여기다 공항을 짓는다라는 예측을 하고 50년 전에 여기 산 거지. 50년 전이면은 오거돈 전 시장이 한 20, 30대 그때인데. 그때면 뭐 그때면은- 본인이 정치인이 꿈이었을 행시 봐가지고 간 분이에요, 이분이. 행시생이야. 그러니까요. 뭔 소리야, 이게 뭐 이건 도대체. 거의 그건데 우리 친환경 섬유가 각광을 받을 줄 알고 저의 선조이신 문익점 선생께서 중국에서 목화씨를 부통에 숨겨왔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저희는 문익점이 1대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려받은 거 가지고 그리고 오거돈 일가가 뭐냐면 저기 대한제강인가 거기에요. 그리고 그 집안이 10남매입니다. 10남매. 아이고. 10남매 전체가 오거돈 그 일가라고 했잖아요. 가진 부동산을 다 합친 거야? 나는 야. 이게 참 이상한 게 이런 거를 기사로 냅니다. 부산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가 부산 쪽에 땅이 있는데 이게 투기 목적이구만. 네. 아니 네. 그리고 팔았으면 투기지. 가지고 있잖아. 아니지. 그 이득을 취득하려고 지금까지 아직도 안 팔고 있다? 빵 터트리려고 그건 안 갖고 나중에 있는 거지. 한 방에 딱 터트리려고. 어. 진짜. 정말 그리고 이 사람 곽상도 이 사람이 뭐 문 대통령 딸이 뭐 1억 정도 부동산 이익 봤다고 했는데 기사가 본인은 8억 넘게 이익을 봤어요. 그가 아니 이 사람은 진짜 도대체 국회의원 하는 건지 뭐 흥신소 그냥 직원인지 아니 그 진짜 이런 거 아니, 누가 다 구해주나? 아니 문 이 대통령 가련은? 가족만 파고 있어. 국회의원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런 짓을 막 하고 잠깐만요. 있네. 이 정도면 스토킹 아닙니까? 그러게. 그냥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해야 돼. 씨, 무서운데? 네.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하여튼 오늘 제가 이 뉴스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식이나 된 사람, 국회의원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라 함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지 고민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의 본래 목적이고 그 그렇죠. 사람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이유고 많은 국민들이 그를 뽑아준 이유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스토킹만 하고 있다라면은 너무 수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뽑은 유권자들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이 짓거리, 내가 누구 스토킹하라고 당신을 내가 입법기관으로 뽑아준 게 아니거든 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구, 중구, 남구거든요. 지역구가. 대구. 대구, 중구, 남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우, 대구 계신 분들 속상하시겠네요. 그저 대통령 가족 일가에 대한 이상한 뭐 유언비어 같은 거 만들어내고 기사거리 만들어내고 50년 전 오고돈 전 시장의 그 토지에 대해서 뭐 끌어내가지고 기사 만들어내는 이런 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30년 전 목포 땅이 생각이 나. 또 시작되셨다. 20년 안에 목포에 신공항이 생겨가지고. 나도 이러한 오명을 좀 들었으면 네. 하는 마음의 슬픔이 딱 오네요. 네. 네. 매직시암님께서 곽상도 제 지역구 의원입니다. 참으로 부끄럽네요 하셨는데 아니 진짜 대구에 계신 분들은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부끄럽고 속상하고. 곽상도는 그러라고 대구에서 뽑아준 건데라고 하시는데 에이, 설마요? 아니 자기 지역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을 좋게 만들자고 뽑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 대표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대통령 스토킹하라고 대통령 뽑아줘요. 스토킹하라고 무서워. 국회의원을 만듭니까? 이게 이거 무슨 소리야? 이 도대체. 사람은 내가 보기엔 그 편집 중에서 집착이 있어 너처럼. 그 약간 그 전진병 같아. 손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뭐 사위 많았어요. 얘기도 사위도 있었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영부인 그 처남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야, 검사 출신인데 거의 무슨 부동산 어디 그 등기소 직원 같아. 관련된 걸로 해갖고. 아니 무슨 흥신소? 진짜 흥신소다. 흥신소다 이 정도는. 이분은 나중에 국회의원 안 돼도 흥신소 하시면 되겠네. 잘하시겠네. 이혼 소송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뒤에서 이거 찾아오고 그런 거 숨겨진 재산 이 사람을 친일파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으로 아니 큰일 나겠구나 그랬다가 네. 아니 이 정도 기술이면 이명박근혜 그 숨은 토지 찾아오기 이런 데다가 공익적인 쪽에 좀 재능을 좀 발휘할 수 없을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집착한다. 네. 하여튼 뭐 LH 관련해서도 지금 그 보도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네. 뭐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왜냐면 국짐에서 한 발 뺐거든. 지금 아유 우리는 못 하겠는데라고 해버렸기 일단 때문에. 300명 정수조사 일단 포기하고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큰 왕건이 하나 나왔죠. 네. 네, 정영진 우리 용진이 형 키다리 아저씨 신세계 구단주. 신세계. 아니 그 양반이 굳이 거길 왜 갔나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애초부터 기획된 사업이 이 어마어마했더만 부산 이쪽 지역에서부터. 그렇죠. 그때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LCT 삼성이 연관돼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결국 이제 정영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숨겨진 뒷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안 돼. 이건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야라고 하는 이제 자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여기에 또 추미애 지금 전 장관이 과거에 국정조사 시절에 지금 당시 그 이영환 회장인가요? 지금 이거 네. 사건 저질렀던 사람의 LCT 이제 LCT 이전에 저질렀던 수법을 가지고 그때 이제 국정조사에서 밝히면서 문제를 삼았던 걸 들어서 이용복 회장. 이용복 회장의 짓거리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더 악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이제 파문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덕분에 김영춘 지지도가 김영춘의 그 후보에 비해서 앞서고 있던 박형준 지지도가 한 6, 7% 빠져버렸대요 주말에. 박형준 그 김영춘 후보 그 토론하는 걸 한번 봤는데 네. 박형준이 얘기를 못합니다. 그거 그렇게 입을 잘 턴다 양반이 그거 얘기를 못해. 그 무슨 4대강 관련해 가지고 그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을 못해요.
이 사람들 버벅거려요. 이 사람도 파도 비리라 이제 부인 뭐 미술관 관련된 얘기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딸도 뭐 홍대미대 거기 떨어.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선거 한번 있을 때마다 확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 언주는 네. 나와봐야 욕하고 난리치고 머리 민 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진짜 왕건이 중에 왕건이었어. 왜냐하면은 실제로 권력 실세였던 적이 있으니까 청와대에 핵심 멤버로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박형준이 정말 꼴 보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왜 점잖은 듯한 말투로 정말 내용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미지에 속는 거예요. 교수님이고 말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황교안하고 비슷한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왠지 저 사람 말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신뢰가 갈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되게 가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은 정말 개차반인데 나와가지고 말 조금 점잖게 하고 허우대 약간 멀쩡하면 사람들한테 일단 믿음부터 주는 거. 항상 거기서 저는 반대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박형준이 아니 썰전 나와가지고 더더욱 그런 이미지가 강해져서 그렇죠. 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시장 후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탈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밑바닥이 제대로 털렸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예. 자기가 입을 놀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썰전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연루가 됐으면 단두대 가겠다 했어요. 네. 단두대. 자기가 너무 그런 많이 거- 건 거야. 손모가지 정도 걸었어야 되는데. 단두대로 단두대는 가. 머리가 끊어진 겁니다. 머리가 네. 날아가는 건데. 네. 뭐 날아가겠죠. 네. 어쨌든 입을 턴 거 그대로 돌려받는다. 멀리 가기 힘드시면 동양권에 작두도 있습니다. 네. 개작두, 용작두 이렇게 작두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위 관직자셨으니까 용작두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순간 포청천이 떠올라서 아니 오늘 머리카락 이거 딱 했잖아. 이게 달만 그리면 바로 포청천이야. 얼굴도 제일 시커먼 데다가. 어디도 닮으셨어요. 진짜 똑같네. 아니 근데 그 형벌도 그렇지. 이거 평면은 개작두로 개작두 자르고, 귀족은 용작두로 자르고 이 되겠어? 똑같이 잘 드는 걸로 잘라줘야지. 공평하게 잘라줘야 되는데. 아무튼 자기가 뱉었던 말 이거 단두대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네, 그분이 나와서 하는 거. 그러니까 파랑그룹님이 오세훈이도 같은 이미지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미지에 좀 제발 우리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정말 야당복이 넘치는 대한민국이야. 이런 것들이 커올라올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대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다 발라버리고 지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어서 상대하기가 쉽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맨날 똑같은 네. 놈들이니까. 근데 좀 짜증나기도 해. 그 수십 년 동안 그런 것들한테 우리가 핍박당한 개돼지로 취급받고 살았다는 게 난 짜증이 나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개돼지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용작들은 대가리를 자르고 개작들은 다리를 잘라야 되겠네. 무서워. 콤비네이션으로 잘라야 되겠네. 네. 그래요. 개돼지들한테 용작도 개작도 한번 당해봐요.